자, 옛날에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만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나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37페이지 볼까요? 자, 밑에 아래서 두 번째 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네모 표시해 놓고요. 자, 여기서 민주주의가 그럼 무엇일까요? 자, 민주주의. 민은 국민, 민자고, 주는 주인, 주자예요.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정치의 주인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 국민입니다. 자, 여러분도 정치에 참여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래 그림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민주주의의 다양한 예. 자, 첫 번째, 학생자치회. 여러분 다 모임한 기억 있죠? 그렇죠. 학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던 다모임을 해봤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주민자치회. 자, 사진을 보니까 통쾌한 우리 동네 합동 반성회라고 나오네요. 자, 세 번째로 시민공청회. 공청회는 저번 시간쯤 배운 것 같은데 무엇을 뜻했죠? 공청회는 정책 결정에 관련된 사람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공개적인 회의를 하는 것을 뜻해요. 자, 이렇게 시민공청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내고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지방의회가 되겠죠? 자, 넘겨가서 38페이지. 자, 이러한 민주주의에는 기본 정신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 옆에 지금 세 가지가 구멍이 뻥 뚫어져 있죠? 여기 구멍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자,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인간이 존엄입니다. 자, 누구나가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빈칸. 국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자, 이것은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자유 두 글자죠. 자, 세 번째는 신분, 재산, 성별, 인종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자,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평등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차별받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르게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평등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옛날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우리 장단점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장점. 네, 왕이 혼자 결정해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겠죠. 자, 물론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단점. 왕이나 신하 몇몇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나라의 일을 속속들이 제대로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먼저 장점. 네,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두 모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의견이 여러 가지가 갈리기 때문에 의견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가 우리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선거예요. 자, 그런데 선거는 어른들만 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선거를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바로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 그리고 학급 회장, 부회장 선거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올해는 아직 코로나 사태 때문에 등교 계약을 하지 못해서 학급 회장도 못 뽑고 전교 어린이 회장도 못 뽑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완화되어서 어서 빨리 1학기 회장도 뽑고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전교 어린이 회장도 뽑는 그날이 오길 선생님도 내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른 빨리 학교 와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재밌는 만화 하나 보여줄게요. 잘 보고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선거에 임한지 한번 나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안녕 자두야. 머슴 회장 대 공주 회장. 이 몸은 회장이 되기 위해 태어난 몸입니다. 이 튼튼한 몸을 보십시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독수리 오영재는 지구를 지키고 나 최자두는 학교를 지킵니다. 언제든 달려가는 머슴 회장이 되겠습니다. 야, 시간 다 됐어. 여러분, 무식하게 힘만 센 회장은 안 됩니다. 세련되고 똑똑한 진정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주병이 회장이 되면 우리 학교는 엉망이 될 겁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해라. 선거에서 서로 헐뜯는 건 안 된다. 제가 회장감입니다, 여러분! 자두야, 아까 연설 진짜 대단했어. 에이, 뭘 그 정도 가지고. 저거 뭐지? 맛있게 먹어. 잘 부탁한다, 얘들아. 야, 이은이! 너 애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다니? 친구들한테 떡볶이 좀 사주고 있는데? 왜 하필 선거 기간에? 이거 너 뽑아달라고 사주는 거잖아! 아휴, 이봐 학생, 잠깐만 비켜봐요. 먹고 싶으면 나도 먹고 가. 이래봤자 회장은 내가 될 거야. 누가 자기를 뽑아준다고? 떡볶이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안녕, 좋은 아침. 이게 뭐야? 얘들아, 마음에 드니? 그동안 너희들한테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마음의 선물로 준비했어. 너도. 한 표만 더. 한 표만. 이 한 표가 회장 당선을 가르겠군요. 동점이냐, 이대로 자두의 승리냐? 무효표라고요? 회장이다! 내가 당선됐어! 최자두 학생회장 당선이라고! 최자도 조용히 하지 못해? 무효표가 아니라 네가 회장 당선 무효라고! 선생님이 언제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쳤나요? 앞으로 어른이 돼서도 선거할 때 이럴 건가요? 이건 법을 어긴 행동이에요. 이렇게 뽑힌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자두와 은희는 친구들의 표를 돈으로 산 거예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저는 회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이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들 손 똑바로 들고 벌서도록 해요. 아유, 내 비상금 대체 어디 간 거야? 아유, 이거 선거할 때 쓴다고 누나가 몽땅 가져갔어요. 안 돼! 자, 어른도 어린이도 하는 선거에는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자, 간단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교과서 39쪽 밑에 그림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크게 읽어주세요. 어떤 선거죠? 네, 보통선거. 자, 보통선거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이 교과서가 지금 올해 내용을 반영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고3 언니들, 오빠들, 형들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등선거. 자, 누구나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자, 내가 부자라고 해서 여러 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키가 크다고 해서 여러 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한 명당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직접 선거. 투표는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일이 있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도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선거하는 것, 그것이 직접 선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밀 선거.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비밀 선거입니다. 투표 끝나고 나서 나 누구 찍었는데 투표 전에 나 누구 찍을 거야 이렇게 알리고 다니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 누가 찍었는지 이렇게 캐물을 수 없는 것이 비밀 선거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선거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정리해 봅시다. 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글쎄. 이제 시작한다. 선거란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대표자를 뽑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를 하는 까닭이지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까닭은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사람이 국민이고 그들을 뽑는 방법이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뽑힌 사람과 뽑은 사람들 모두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주인이기 때문이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국민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합니다. 이번에는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을 알아볼까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어요. 투표는 내가 직접 해야 해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민주선거의 의미와 기본 원칙 잘 알았나요? 아하,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구나. 부모님을 따라 투표소에 가본 적이 있어. 다음 선거 때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걸. 자, 오늘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정시에 참여하고 있다. 가정, 학급, 학교, 지역에서 어른과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는 정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한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인간의 존엄. 두 번째, 자유. 마지막으로 평등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의견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표자를 뽑는 과정을 선거라고 했어요. 선거의 네 가지 원칙 기억나시죠? 자, 보통선거. 만 18세 이상이 나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평등선거. 누구나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선거. 내가 직접 선거를 참여해야 됩니다. 비밀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비밀선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정리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과제는 특별히 없고 배움 노트에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해 놓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회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해요. 오늘 사회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